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일보 사회부 기자 노진실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효과적인 기사 작성법과 기자 윤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영남일보 사회부에서 2년째 시경캡이라고 하면 이제 대구경찰청을 출입하고 있는 노진실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처음 언론사에 입사했고 올해로 14년 차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자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에 실을 기사를 취재해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는 취재 기자 외에도 편집 기자, 교열 기자, 사진 기자 등 다양한 종류의 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10년이 넘게 기자로 일하면서 제가 겪은 기자라는 직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린 정의가 있는데요. 기자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순간을 역사로 남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였냐고 물으신다면 기록과 분석, 고발, 그리고 정보 전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사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취재를 해야 하는데요. 현장 취재 기법과 인터뷰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겪은 바로는 취재를 잘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감각, 집중력, 공감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해외 취재를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체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잘하는 법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질문,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선 취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기자에게 필요한 윤리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도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죠. 비극적인 참사나 강력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취재 윤리가 특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이해를 하시라고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강령을 발췌해 왔는데요. 첫 번째가 언론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보도. 세 번째는 품위 유지의 의무, 네 번째는 정당한 정보 수집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올바른 정보 사용, 여섯 번째는 사생활 보호, 일곱 번째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 여덟 번째는 오보의 정정, 아홉 번째는 갈등, 차별 조장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기사별 특성을 살펴보면서 기사를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기사입니다. 사건 기사는 기사 안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최대한의 팩트 확인 절차를 거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사건 기사를 잘 쓰시게 되면 언젠가 호흡인 긴 기사도 잘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사건 기사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약 관련된 기사를 제가 쓴 걸 가지고 왔는데요.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가상자산,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마 등을 밀반입, 판매 혹은 투약한 42명을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기사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은 그 첫 문장을 리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시민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리드 작성이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사건 기사는 리드를 쓸 때 그 안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구와 이런 육하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한 줄만으로도 그 사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리드를 쓰는 기자가 사건 기사를 잘 쓰는 기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분석 기사입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기사는 2015년에 아주 떠들썩한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는데요. 상주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과 관련된 그 이제 재판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주일간 그 재판을 본 후 그 재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쓴 기사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번으로 말씀드린 그 사건 기사보다는 아무래도 분석 기사가 호흡이 더 깁니다.
분석 기사는 특정 사안을 두고 기자 자신의 취재 내용에 객관적인 해석을 곁들이는 기사를 말하는데요. 선입견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기사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사건 기사와 달리 기자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기자들이 분석 기사를 자신 있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가지고 온 기사는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제가 그 독일의 지방분권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독일을 방문해서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영남일보 일면에 실린 인터뷰였는데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여서 예시로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고요. 당시 인터뷰를 돌이켜보면서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인터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야 더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독일에서 이번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인터뷰 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갔고 독일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간 상태여서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터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예상 감시를 주제로 전문가나 시민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작성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본인이 어떤 예상 관련 기사를 쓰고 싶은지 그 주제부터 먼저 정하신 뒤 그에 맞는 인터뷰를 찾아야 하고요. 인터뷰 내용이나 인터뷰의 특성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기사는 르포 기사입니다. 르포 기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르포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온 기사는 예전에 여러분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그때 새벽마다 마스크가 없어서 대구 시민들이 그 마트 앞에서 줄을 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당시 이제 새벽에 나가서 르포를 했던 그 기사를 이제 가져와 봤고요. 그 기사를 토대로 르포 기사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르포 기사의 생명은 현장성입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자가 취재와 함께 오감을 총동원해서 기사를 써내야 하는 게 바로 그 르포 기사인데요. 현장에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듯 꼼꼼하게 스케치해 기사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르포 기사는 그 어떤 기사보다 기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기사 형태 자체가 가장 친절하면서 기록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기자 스스로도 르포 기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기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저희 회사 시민 기자와 호흡을 2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시민 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민 기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처럼 기존의 언론은 하루에 신문이나 방송에 담을 수 있는 범위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기자는 기존 언론의 취재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룰 수가 있고요. 또 지역 밀착형 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방자치가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시민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사를 쓰기 때문에 더 진솔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 기자들께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또 유의할 점이 있으신데요. 여러 시민 기자의 글을 제가 살펴보면요. 기사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직업 기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직업 기자들에게는 장기간 수습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게는 몇 달간, 길어지면 1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기자로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선배로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시민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의 생명은 팩트 체크인데요.
팩트체크가 소홀해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간혹 이제 어떤 기자분들께서는 블로그형 글처럼 이렇게 일기처럼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기,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야기와 기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기자 스스로가 나는 기자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열심히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공부하고 스스로 수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마도 시민 기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직업 기자들에게도 같은 숙제일 겁니다.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제너럴리스트 직군에 속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한 분야에 딱 떨어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작성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보도입니다. 윤리 강령상 공정보도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해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보도를 위해서는 자극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날카롭게 하되 계도와 홍보 기사는 참신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사 작성 전에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 기사를 통해 말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사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는요, 대안이나 해결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취재와 기사 작성을 통해 스스로 대안이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